안녕하세요. 예, 릴 정비교실 8번째 베이트릴 스풀 베어링 튜닝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 이 스풀 베어링에 대해서 참 관심들 많으시죠? 어떻게든 몇 미터만이라도 더 던지고 싶다. 조금 더 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제 목적도 있고 그런 소망도 있으실 텐데요. 자, 우선 여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지금 제가 건드리고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볼 베어링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세라믹 베어링입니다. 하이브리드 베어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일반 볼 베어링인데 깨끗하게 세척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볼 베어링을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TSI 321이라는 오일을 넣어서 베어링 튜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어링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베어링을 이제 이렇게 튜닝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쯤에 시간이 좀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튜닝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기다리는 시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옆에 베어링을 좀 빼고요. 이 베어링을 가지고 튜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원래 있던 이 릴에 꽂혀 있던 베어링입니다. 예, 뭐 제가 반학습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그냥 뭐 새로운 좋은 릴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릴, 그죠? 그 비슷한, 그리고 좀 많이 사용해서 사용감 있는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베어링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런 베어링은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존에 이제 새 릴을 샀을 때 꽂혀 있는 거죠. 그죠? 새 릴을 샀는데 베어링이 있다. 이때 튜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쓰기는 썼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망가진 것 같지는 않고 잘 돌긴 도는데 조금 튜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도 이제 릴에 꽂혀 있는 게 되겠죠. 이게 아니면은요, 어, 지금 쓰고 있는 베어링이 좀 잘못돼 가지고 한번 교체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새 베어링이지만 튜닝을 해서 장착을 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에 릴에 꽂혀 있던 거를 빼서 튜닝을 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런 새 베어링을 구입을 해서 바로 튜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법, 이 두 가지겠죠.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기본적인 베어링이 이제 여기 꽂혀 있는 베어링이죠. 뭐 릴이나 스프리나 아니 사이드 커버에 지금 여기 빼놨죠, 제가요. 꽂혀 있는 베어링이 이제 망가지거나 심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혹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연습용이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베어링, 뭐 집에서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은 빼놓은 베어링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테스트 해보시고 어떤 게 좋을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튜닝법은요, 제가 개발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외국에 있는 그 알란타니닷컴이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그 릴 정비하고 정보를 나누는 포럼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입해서 들어가서 이것저것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 정보도 얻다 보니 그 사람들이 정말 표준적으로 하는 몇 가지 튜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알기는 너무 좀 아까운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배스낚시 하시는 분들, 특히 바다낚시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뭐 저런 거 해가지고 뭐 우리 영업 방해하느냐 하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아는 거를 좀 나누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해 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베어링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구리스를 일단은 다 닦아내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여기를 먼저 열어야 되겠죠.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걸 엽니다. 양쪽을 다 열고요. 용제가 담긴 곳에 넣어서 좀 흔들든지 휘저어주든지 해서 녹여내는 겁니다. 안에 있는 구리스,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보여드렸죠. 그거를 살짝 녹여내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래서 그 단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이드 커버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걸 제가 그냥 그대로 시연을 해 볼게요. 이 핀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퀼트 핀이요. 또 사용하다 보면 끝이 뭉툭해져요. 그러면 이게 잘 안 열립니다. 내가 핀을 자꾸 쓰는데 왜 안 열리지? 하시는 분은 기술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이 핀이 뾰족하지 않아서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셔서 뭐 피부에 이렇게 잘 좀 그러네요. 어쨌든 뾰족하지 않다 그러면 좀 이렇게 연마를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새 핀으로 바꾸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C자 모양의 이런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딱 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조금 시간이 길어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 번에 딱 열렸죠. 이게 나오게 되죠. 그죠? 빼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요 부분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핀셋이 나요. 살짝 여는데 이게 화면이 잘 나오나요? 워낙 가까이 있는 거라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빼냈죠.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포커스를 잡을게요. 여기 보시면 더 가까이 해볼까요? 구리스가 묻어 있죠. 그죠? 구리스가 묻어 있습니다. 이미 구리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제 손에다 포커스를 다시 맞춰 볼게요. 생생하죠? 제가 중간에 뭐 이상하게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보신다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빠졌죠? 이거 너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쉽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게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뺄 때는요.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짝 요 방향을 이렇게 해서 빼면 딱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어링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구리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새 베어링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죠? 자, 초점을 맞춰 볼게요. 보십시오. 구리스가 가득 들어있죠? 여기 있는 게 다 구리스입니다. 예. 자, 핀셋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십시오. 구리스가 묻어나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빼주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튜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이 구리스가 최대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예.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베어링이 작아서 힘들 수 있는데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 이제 노안이 심하신 분들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핀을 좀 갈았거든요. 연마를 해 놓으니까 아주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려서 아이고. 당신은 몇 살인데 노안이 왔냐 하시겠습니다만 나이가 좀 됩니다. 50 중반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도 한 번에 이렇게 잘 빠지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에 초점이 잘 안 잡히죠. 이렇게 약간 돌려서 열면 그냥 빠집니다. 이거는 보니까 아까 거보다는 구리스가 확실히 적게 들어있네요. 회사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자, 보세요. 초점 맞춰 볼게요.
초점을, 예, 보십시오. 구리스가 확실히 적죠.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데 구리스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조금 들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 커버를 분해한 이 베어링을 이제 어떻게 씻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통, 뭐 이런 데 그냥 하셔도 되고요. 뭐 통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이터 기름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담급니다. 이게 저기 인라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틀이 딱 있어요. 틀이 있고 거기다가 용제를 넣어서 흔드는데요. 저도 뭐 좀 흔들죠. 근데 이게 그냥 순식간에 확 이렇게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씻겨나간, 어우, 막 새네요. 이 통을 쓰면 안 되겠네요. 저는 이 통을 처음 쓰는데. 그러네요. 닦아주죠. 그리고 묻은 거는 없애겠습니다. 없애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실시간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다 담아 버릴게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씻어내면 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구석에 있는 건 잘 안 씻깁니다. 좀 흔들어 줘야 되고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구리스가 약간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해보면 이게 뭐 순식간에 확 녹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용제에 따라서 뭐 캐브레타 클리너 같은 거는 한 번에 그게 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용제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라이터 기름을 쓰는데 라이터 기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이터 기름은 냄새가 훨씬 덜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벌써 많이 씻겨 내려왔네요. 이 안에 구리스가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이렇게 공회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몇 번 털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따라 다릅니다. 저는 제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흔히 훅기라 그러죠. 에어건으로 이렇게 좀 불면은 안에 있는 게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면 이 정도면 세척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 정도로 하지 않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세척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뭐 실수가 많죠. 이거를 좀 버리고요. 예, 새 기름을 부어서 한 번 더 씻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께서 몇 번 정도 씻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몇 번이라기보다 한 번이라도 좀 잘 씻고 그 다음에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 씻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흔들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핀셋 같은 데 끼워서 좀 돌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안에 있는 게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금방 되죠? 네, 제가 이 시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뭐 편집 안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좀 보이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하나 됐고요. 이렇게 하면은 라이터 기름이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리고 안에 혹시라도 조금 뭐 기름기가 있다 그러면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뭐 아주 만족할 만하게 됩니다. 좀 더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좀 나는 더 완벽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뭐 세 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상태를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면은 라이터 기름은 다 날아갔을 겁니다. 자, 이게 잘 씻겼냐 안 씻겼냐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됐다. 예. 자, 요 베어링 같은 경우 보세요. 원래 기름이 있었을 경우는 이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마치 세라믹 베어링 같죠? 그죠? 예. 기름이 없으면 이렇게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가요. 일반 볼 베어링도요. 금속 베어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작은 건데요. 이것도 뭐 겉에 있는 그 아우터 부분이 이제 바깥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무게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십시오. 엄청 돌아가죠? 세라믹 베어링 같죠? 느낌이요? 예. 이런 경우,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죠. 이 정도 되면은 안에 있는 기름기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된 베어링에다가 이제 오일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일을 떨어뜨린 다음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일을 뿌리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원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원액을 희석해 가지고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시든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원액을 어떻게 희석시키냐 하고 질문하실 텐데요. 여기 이런 뭐 라이터 기름요, 희석해도 됩니다. 한 4대1, 뭐 5대1 정도로 희석하시면 되고, 아니면 IPA라고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있거든요. 예,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원액으로 해볼게요.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해서 살짝 돌려줍니다. 끝입니다. 이 상태로 돌리면은 아까 같이 안 돌아가죠. 예. 당연히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상한 거죠. 기름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됐죠. 걱정되시면 더 뿌려도 됩니다. 나중에 있다가 다 털어낼 거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놔두고요. 맨 오른쪽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한 점씩 돌아가는 베어링이죠. 그냥 일반 금속 베어링입니다. 스테인리스 베어링입니다. 이건 여기다가 한두 방울씩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돌려서 안에 흡수되게 하면 됩니다. 기름 들어가니까 아까만큼 안 돌죠.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지나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좀 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세라믹 베어링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깨끗하게 씻은 일반 베어링입니다. 근데 세라믹 베어링은 여러분이 뭐 어디서든지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공회전 베어링 자체 공회전도 굉장히 많이 되죠. 예, 이거는 뭐 편차가 있습니다. 세라믹 베어링은 기름이 아예 없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가끔 이렇게 금속 부분에 약간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그때 로트가 좀 다를 때, 그러니까 생산 그 연도나 이런 게 다를 때마다 이게 좀 달라지는데요. 비슷하긴 합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어링 자체도 이렇게 공회전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공회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여기 있는 볼이 가볍죠. 세라믹이라서 쇠 볼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잘 보세요. 유격이 좀 있죠. 이거 뭐 유격은 다 있죠. 이거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베어링 자체에 유격 없는 거 없습니다. 유격 없는 그런 뭐 기계는 없는 거잖아요. 다 유격은 있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 이 문제죠. 가볍고 그 다음에 오일 성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이런 공회전을 덜 하게 하죠. 더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덜 하게 합니다. 세라믹 베어링도 마찬가지고 일반 베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라믹 베어링은 기름을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윤활유를 넣지 않아도 뭐 오일이건 그리스건 간에요, 여기 있는 이 세라믹 볼이 잘 버텨준다는 거죠.
문제 핵심은 그겁니다. 잘 버텨주기 때문에 기름 없이도 사용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인가요? 요건인가요? 그래서 뭐 이제 멀리 잘 나갈 수 있고 회전을 잘 시켜준다는 건데요. 공회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제 일반 볼 베어링도 이게 씻은 거라 그랬죠, 제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세라믹 베어링 정도만큼 돌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돕니다. 예, 잘 도는데 왜 일반 베어링은 이렇게 안 도냐? 일반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 윤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 안에 있는 금속 볼이 금방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열도 나고 뭐 자성도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금방 마찰 때문에 망가지게 되고, 그럼 그만 못 쓰게 되죠. 여러분, 베어링을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거를 여러분 이제 릴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면은요, 베어링 금방 망가집니다. 몇 번 던지면 그냥 끝장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름 성분은 최대한 줄이되 이 볼이 상하지 않게 좋게 코팅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많은 낚시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제 기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낚시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뭡니까? 일반 기계용, 뭐 일반 생활 용도로 쓰기도 한 거고요. 또 이거 만든 회사가 원래 어떻게 침투해가지고 침투시켜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코팅하거나 이런 거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고요. 설명을 보면은 뭐 나사에서 그 우주 개발을 위해서 뭐 우주선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종류를 위해서 뭐 개발된 기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진 오일이 이 회사 말고도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하고 그 포럼에서는 이게 표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예, 요 코팅 될 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핵심이 뭐냐면 최대한 오일 성분을 제거하고 코팅된 성분만 남아서 회전을 잘 시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마모가 어떻습니까? 예,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팅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금속 성분이 나왔을 때 마모가 일어나는데, 그 코팅이 된 상태에서는 마모가 잘 일어나지 않고 마찰력을 굉장히 줄여준다 하는 이제 그런 원리죠. 근데 그거를 이런 기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가져와 볼게요. 아까 오일을 뭐 한두 방울 넣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오일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에어건 센 걸로 막 불어가지고 완전히 빼내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살짝 어떤 용제에 재빨리 넣었다 빼가지고 최대한 얇은 코팅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다. 좀 오바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기름 성분이 나오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그런 이제 뭐 기름 성분은 빼고 얇은 코팅망만 형성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늘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좀 털어내면은요, 기름 나오죠. 보세요. 이렇게. 그 기름을 베어링 안에 유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코팅만 남겨두고 기존의 기름을 빼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털어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몇 번 던지면은요, 이게 원심력으로 인해서 싹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고들 그 포럼에서는 서로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불어내도 되고요. 이게 작은 거라서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손에 기름이 묻어나잖아요. 상당히 강해요. 이게요. 저 예전에 이제 카메라 취미 생활 좀 할 때 쓰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몰랐어요. 여기 또 나왔죠, 기름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뭐 이런다고 해서 100%다 빠지진 않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빼는 겁니다. 또 나왔나 볼까요? 예, 보십시오. 기름이 또 나오죠? 최대한 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현장에서 또 몇 번 돌리면은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던지면은 깨끗하게 잘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뭐 100%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오늘 이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도 좋을 뻔 했네요. 혹시 질문하시면 질문도 받을 수 있고요. 보십시오. 손에 또 묻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누로 잘 안 지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손에도 코팅이 되나 봐요. 근데 이게 세라믹 볼에는 코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라믹 베어링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세라믹 베어링 안에 유분이 남아 있으면 자유회전이 그만큼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 정도면은 한 8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이게 오늘 코팅된 거죠. 제가 조립하는 부분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보여드렸죠? 손이 앞에 나와 여러분이 보시죠? 됐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이렇게 딱 넣고요. 요거를 살짝 얹어서요. 핀셋으로 한쪽을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을 먼저 넣고요. 나머지는 손으로 이렇게 밀면 잘 들어갑니다. 예, 간단히 고정이 됐죠? 자, 이렇게 튜닝을 하면은요, 가장 좋은 거는 소리가 굉장히 안 납니다. 소리가 덜 나고요. 예, 이 정도면은 됐죠. 이런 경우 그냥 썸바를 누르기만 해도 아마 안 돌아가는군요. 이거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돌려볼까요? 처음에는 지금 소리 날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도 처음에는 소리가 좀 납니다. 근데 한 10번 정도 던지면 그때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좀 찾아내서 하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낚싯줄이 꽉 차 있지도 않은데 일반 볼 베어링이 이 정도 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 부분 있죠. 왼쪽에 위에 있는 이 베어링은요. 한참 쓴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장착해서 하면은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돌 겁니다. 공회전이요. 한번 대충 해볼까요? 지금 스톱워치는 없지만 요 앞에 제 손 끝에 여기 컴퓨터 모니터가 있거든요. 대충 몇 초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45초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카운터예요. 못해도 한 20초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가나요? 15초, 16, 17, 18, 19, 20. 20은 충분히 나오네요. 새로 그냥 한 것도요. 이걸 만일에 제가 더 세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오래 가겠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세라믹 베어링을 쓰면 되지 이거 뭐 차이가 뭐냐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세라믹 베어링은 세라믹 베어링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없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손을 안 대도 되고요. 관리를 좀 적게 해도 되고요. 잘 버텨주고요. 뭐 이런 튜닝 과정 필요 없이 처음부터 좋은 뭐라 그럴까요?
그 회전을 잘 회전수? 예, 공회전 뭐 이런 걸 잘 나오게 해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죠. 예. 지금 이렇게 튜닝을 해도요. 이게 무조건 뭐 베어링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끔 다시 이제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뭐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좀 닦아가지고 뭐 이런 데 넣어서 뭐 분해한 다음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씻어가지고 다시 한 번씩 코팅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예. 그런 이제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코팅을 해 놓으면은요. 우선 첫째로는 훨씬 더 회전력이 좋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하고요. 예. 공회전 같은 경우 세라믹만큼 나오진 않습니다. 예. 오일이 아무래도 뭐 코팅이 얇게 돼 있다 그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런 면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튜닝하지 않은 베어링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회전수는 차이가 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전기 주기가 짧습니다. 예. 일반 베어링 같은 경우는 거의 낚시 갔다 오면 좀 뭐 웜 같은 거 써서 하루에 뭐 던지는 횟수가 많지 않으면 모르는데 하드베이트 같은 걸 사용하면은 한번 낚시 갔다 온 다음에 계속해서 오일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 달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서 저는 이제 테스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영상도 찍고 한 달 이상 뭐 두 달까지도 저 손 안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아무 지장 없이 쓸 수 있어요. 확실히 그런 건 뭐라 할까요? 확실합니다. 예, 그런 건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장점이죠. 그리고 베어링 수명을 늘릴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한 이후에 베어링이 망가져서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 가요. 물론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1년도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수명도 길어지고 부드럽게 되고 또 관리 주기도 좀 길어진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 보신 후에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